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억울함도 또 그리움도 있지요. 젊을 때는 감정의 파도가 커서 그때그때 휩쓸리기 일쑤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면 인생이 흔들린다는 사실을요.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뉴스와 SNS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기쁨도 과하고 분노도 과하고 슬픔도 쉽게 깊어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때는 감정이 풍부하다는 말이 칭찬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감정이 깊은 사람이 세상살이에 더 상처받고 지쳐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전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 공자가 시경의 한 편인 관절을 평한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낙이 부름 에이불상, 관전은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되 상심하지 않는다. 이 짧은 말은 감정의 절제와 균형을 말합니다. 기쁨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방탕이 되고 슬픔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한 구절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삶, 마음의 물결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공자는 논어에서 제자들에게 늘 음악과 예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면 인간의 품격이 무너진다고 했죠. 관전은 시경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 내용은 한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아주 인간적인 시예요. 그런데 공자가 여기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노래가 단순히 사랑의 감정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절제된 품격 속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고 곧 낙이 부름, 슬퍼하되 상심하지 않는다, 곧 에이불상. 여기서 음은 단순히 성적인 의미의 방탕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빠져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기쁨이 나를 삼키는 것을 경계한 말이지요. 상 역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나 슬픔은 느끼지만 거기에 영원히 붙잡혀 있으면 자신의 삶까지 병들게 됩니다. 공자는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바르게 조화시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군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말은 기쁨에 들떠도 중심을 잃지 말고 슬픔에 잠겨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의 절제가 아닌 감정의 균형. 그게 바로 낙이 부름 에이불상의 핵심이죠.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감정을 잘 다스렸던 사람으로 안연이 있습니다. 공자는 그를 가장 아꼈지요. 안연은 배우기를 좋아하여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만 봐도 그가 감정의 균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안연은 늘 고요한 표정으로 웃고 계십니까? 공자는 잠시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안연은 마음속에서 이미 슬픔과 기쁨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감정이 빛이 돼 흔들리지 않는다. 안연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밥상에는 늘 메마른 곡식과 물 한 그릇뿐이었고 옷은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복이지요. 공자는 안연이 죽었을 때 몹시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공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슬프지 않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 하지만 내가 상심한다면 그것은 도를 잃는 것이다. 이 장면은 바로 에이불상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표현하되 중심은 잃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군자의 품격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유학자 다산 정약용 역시 이 구절의 뜻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벼슬길에서 쫓겨나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며 고향과 가족, 제자들과 떨어져 지냈죠.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명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슬픔이 깊으면 정신이 무너지고 기쁨이 지나치면 교만이 생긴다. 나는 기쁨도 슬픔도 중용으로 다스리려 한다. 그의 글은 담담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평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되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의 태도는 귀감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그저 고통이 된다. 그가 말한 이 구절은 A불상의 또 다른 해석입니다. 감정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감정의 시대라 불립니다. 좋아요, 화나요, 슬퍼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능력, 즉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가족의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붙잡히는 경우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자는 그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감정 없는 존재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도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즉, 기쁨이 와도 도를 넘지 않고 슬픔이 와도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나기부름 A불상입니다. 흥미롭게도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감정에는 절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의 균형이며 절제는 향락과 금욕 사이의 중간에 있다고요. 즉, 너무 많이 느끼지도 너무 적게 느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 살았지만 감정의 균형이 곧 인격의 완성이라는 진리를 공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은 숨기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바르게 흐르게 하라. 그것이 인생의 조화요, 평안의 길입니다. 공자는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다움을 감정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도 위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사람답다고 했죠.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분노를 정의로 바꾸고 슬픔을 성찰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군자의 마음입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 자만하지 않고 슬픔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기부름 A불상의 정신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지나가는 감정이라는 걸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감정의 절제보다 품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쁨은 고요하게, 슬픔은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인생의 격입니다. 50대, 60대를 넘어선 지금, 이제는 감정이 나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부드럽게 이끄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흘러가게 두되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군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